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손해보험 대 현대캐피탈입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5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 삼성화재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현재 3승 17패 승점 14점을 기록 중인 KB손해보험은 최하위 7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로킹에서는 동률, 서브에서는 근소한 우위를 점했으나 공격성 공률과 리시브 효율에 있어 큰 차이로 밀린 것이 패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거기다 상대팀 삼성화재에 비해 범실 개수도 다소 많았습니다. 주포 비에나가 너무 부진했으며 비에나는 17득점을 생산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공격 성공률이 40%를 살짝 웃도는데 그칠 정도로 공격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홍상혁은 14득점을 올리며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팀의 패배에 빛이 발했습니다. 다음 현대캐피탈은 감독 경질 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2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두 우리카드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7승 13패 승점 25점을 달성했고 5위 OK금융그룹을 턱 밑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46.2%의 다소 저조한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1세트를 내줬습니다. 주춤하던 공격력은 2세트부터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고 문제였던 공격이 해결되자 현대캐피탈은 2세트부터 4세트를 모두 한 번에 따내는 저력을 발휘하며 선두 우리카드를 가뿐히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삼각편대의 안정적인 활약이 눈부셨고 아흐메드는 양팀의 통틀어 최다 득점인 26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토종 쌍포 허수봉과 전광인의 활약도 대단했고 이들은 각각 17득점, 16득점씩을 기록해 3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캐피탈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공격, 서브, 블로킹, 리시브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흐메드, 허수봉, 전광인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의 매 경기 폭발적인 공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KB손해보험은 비에나, 홍상혁 쌍포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 삼각편대의 공격력과 득점력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공수에서 현대캐피탈이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대캐피탈이 4연승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IBK기업은행 대 흥국생명입니다. 먼저 IBK기업은행은 30일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즌 11승 9패를 기록한 기업은행은 4위 자리를 지켰고 3위 GS칼텍스와의 격차를 3점 차로 좁혔습니다. 이날 경기의 승부처는 1세트였습니다. 세트 후반 팽팽한 듀스 접전을 이어가던 기업은행은 25대25 세 번째 듀스에서 6서영의 퀵 오픈으로 세트 포인트를 잡았고 이어 상대의 공격 범실로 세트를 선취했습니다. 2세트에서 6서영이 홀로 9점으로 맹활약하며 큰 점수 차로 이긴 기업은행은 3세트에서 흐름을 잃지 않고 최정민의 중앙 공격까지 살아나며 25대12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6서영이 18점을 올렸고 외인 아베크롬비도 블로킹 6개를 포함 18점으로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 흥국생명은 31일 4라운드 현대건설과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매 세트 초반에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지만 후반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한 흥국생명은 상대의 다채로운 공격의 기세를 뺏기며 시즌 첫 셔사 후 패배를 당했습니다. 쌍포 김연경, 옐레나에 의존하며 단조로운 공격 플레이를 펼쳤고 공격 성공률 40%를 넘긴 선수 없이 압도당했습니다. 베테랑 리베로 김혜란이 부상 이후 복귀해 첫 경기를 가졌지만 팀의 승리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즌 전적 3전 전승으로 기업은행의 흥국생명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3라운드 3승 3패에 그치며 12라운드 11승 1패의 압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연경의 공격력이 건재하지만 중앙의 높이가 낮고 세트당 10회 이상의 성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세터가 없어 경기마다 세터를 바꿔가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은 1라운드 2승 4패, 2라운드 3승 3패에서 3라운드 5승 1패를 기록하며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터 펌프는 공격진과의 호흡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들 블로커 최정민이 블로킹 세트당 0.87개로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트 운영과 속공, 블로킹에서 우세를 보이는 기업은행이 흥국생명을 꺾고 4라운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서울삼성 대 수원 KT입니다. 먼저 삼성이 잠실 더비에서 아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1일 서울 잠실 실내육관에서 잠실 라이벌 서울 SK와 새해 첫 맞대결을 펼쳐 접전 끝에 76대 80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2패 5승째 기록한 삼성은 최하위 10위에 머물렀고 잦은 실책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삼성은 상대 압박 수비를 벗어나지 못해 공격 기회를 자주 내주게 됐고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면서 파울로 상대 공격을 끊기 일쑤였습니다. 이날 삼성은 14번의 실책을 저질렀고 파울 21번으로 상대 공격을 끊어 결국 승부처 4쿼터에 기세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날은 코피 코번이 부상으로 이스마엘 레인이 선발로 출전해 21점 했고 레인뿐만 아니라 이정현 18점, 김실애 11점, 최승욱 11점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분투했지만 SK의 수비를 꺾지 못했습니다. 다음 KT는 부산 KCC전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KT는 삼성과 SK전이 치러지는 같은 날 수원 KT 손익붐 아레나에서 KCC와 맞대결을 펼쳐 83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4연승을 거둔 KT는 시즌 18승째로 단독 3위로 올라섰고 삼성과 달리 KT는 팀 전체적으로 수비 에너지를 높이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KCC와의 맞대결 승리 이후 이틀 만에 KCC를 또다시 만난 KT는 이날 무려 팀 스틸만 11개 기록하며 실책 14번을 유발해 턴오버 상황에서만 24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날 KT는 페리스 베스가 3점 4개를 터뜨리고 44점 폭발했으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하윤기 역시 13점을 올려 팀 승리에 보탰고 허우는 6점에 그쳤지만 스틸 4개를 기록하며 수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 시즌 상대 전적 1승 1패인 두 팀이 만납니다. 두 팀은 앞선 두 경기에서 접전 끝에 1라운드는 KT가 90대 87로 승리, 2라운드에서는 삼성이 99대 9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각각 안방에서 패했고 수원 KT 손익붐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최근 김효범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KT처럼 수비가 좋은 팀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에는 팀 리바운드 1위로 올린 코번과 이원석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비에 능한 KT는 코번, 이원석이 없는 삼성의 공격 기세를 꺾고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대 안양정관장입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월 31일 대구에서 치른 현대모비스와의 2023년 마지막 경기에서 83대 80으로 패했습니다. 3연패에 빠진 한국가스공사는 7승 20패를 기록해 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경기는 앤드류 니콜슨의 원맨쇼였고 니콜슨은 혼자서 37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김낙현과 신승민이 각각 11득점으로 니콜슨을 뒷받침해 주었지만 팀을 패배에서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샘 조세프 벨랑겔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부상으로 코트를 빠져나갔고 경기 초반부터 케베 알루마, 게이지 프림의 득점으로 현대모비스가 앞서갔으며 이 쿼터가 끝나는 시점에는 56대 45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3쿼터 시작과 함께 한국가스공사의 야투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한국가스공사가 71대 69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4쿼터 들어 흐림과 함지훈의 연속 실점을 허용한 한국가스공사는 김낙현마저 부상으로 경기장을 나가면서 제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정관장은 2일 안양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4쿼터에 무려 28득점을 기록하면서 84대 80으로 역전승했습니다. 7연패를 탈출한 정관장은 11승 18패로 7위 자리를 유지했고 정관장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박지훈이 3점슛 3개를 포함 24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정효근도 14득점 8리바운드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카터는 16득점 9리바운드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쿼터에는 정관장의 이종현이 활약하면서 16대 12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줄곧 LG의 외곽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3쿼터를 56대 66으로 밀리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정관장은 4쿼터에만 4개의 3점슛을 기록했고 80대 80으로 맞선 경기 후반 박지훈의 2점슛과 로버트 카터의 자유투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75번의 홈경기에서 1승 4패에 그치면서 좋았던 팀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니콜슨이 매 경기 활약하고 있지만 벨란겔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팀 공격력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스펠맨의 방출 이후 정관장은 7연패에 빠졌었지만 가드들의 활약으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박지훈은 LG전에서 24득점을 기록했고 최성원도 1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정관장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2승 1패로 앞서 있고 이번 경기는 정관장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